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부메랑 못 피한 국힘. 자,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약 80명 넘게 참석해서 사법부를 비판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것을 비판한 건데, 자,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여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인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발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자,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주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이 말이 모든 대통령에게 해당이 돼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얼마 전이었죠. 올해 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이른바 관저버티기에 들어갔을 당시에 자, 공수처의 강제 구인은 대통령 망신주기다.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대통령도 모든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도 아닌데 경찰 소환 불응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 보신 것처럼 얼마 전까지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 진행에 강하게 반발해 왔기 네. 때문에 자, 사법정의 실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원칙이죠. 하지만 국민의힘이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이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자, 비슷한 사례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나경원 의원, 자, 옆에 권성동, 추경호 의원 사이에서 맨 앞줄에서 시위를 했는데 재판 연기 헌법 파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된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하지만 본인이 관련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지난 2020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금 6년 넘게 1심 아직 1심도 그렇습니다. 안 끝났군요. 1심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선 전에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에 부메랑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해산할 때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항의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팔도 하고 내 남자는 왜 판단해야 되나? 국민의힘 정신 차리십시오. 국회의원은 30분만 있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거부 장관 이준석 물음표입니다. 실제가 네. 아니고요. 네.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민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첫날인 어제 하루만 11,300건 이상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자, 어느 부처 장차관 후보가 제일 관심이 많았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검찰개혁과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복지 정책을 잘 펴줄 인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다. 자, 주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나 친민주당 성향의 어떤 유명 인사들이 자주 거론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복지부 장관으로는 이국종 교수가 많이 거론되는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추천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벌써부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을 추천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저렇게 문자를 보내는 모습들도 있었고 네. 어떤 현역 의원은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추천해달라 이런 어떤 자신을 그 본인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지자나 다른 네. 측에서 이 의원을 어느 부서의 장관으로 추천해달라고 그런 게시물들을 많이 보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좀 희화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몇 가지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전 네. 총리를 추천한다. 자, 민정수석에 우병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논란이 됐었죠. 우병우 추천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밑입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에 그동안 여가부 폐지를 가장 앞서서 주장했던 이준석 의원을 추천합니다. 자, 실제로 이 이준석 의원 추천이라는 것은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으로 알려진 그 사이트에 있습니다. 네. 그 펜코 사이트에서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올렸다라는 그 인증샷도 여러 아, 건이 그런가요? 올라와 있고요. 예. 참고로 저도 직접 한번 추천 과정에 참여를 해봤는데 인증을 해야 되고요. 전화번호를 남겨야 되고 또 추천 사유 같은 거를 많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장난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절차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누굴 추천하진 않았죠? 했습니다. 누구를 했습니까? 밝힐 수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